노화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버드 의과대학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식단에 대해 더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확장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그의 연구실에서는 매년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직접 자신의 몸에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싱클레어 교수의 하루 식단을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먹는지, 그 뒤에 숨은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싱클레어 교수가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대체 뭘 먹나요? 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 싱클레어 교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싱클레어 교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의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전통적인 의미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과학적 전략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기아 상태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시르투인 유전자입니다. 시르투인 유전자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라고 불립니다. DNA 복구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최적화합니다. 실제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은 시르투인이 활성화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20에서 30%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싱클레어 교수가 유일하게 섭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 한두 스푼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가루를 섞는데요.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적포도 껍질, 땅콩, 베리류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매일 아침 1g의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합니다. 왜 요거트에 섞을까요? 여기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지방에는 잘 녹죠. 요거트의 유지방이 레스베라트롤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공복에 레스베라트롤만 먹으면 5% 정도만 흡수되지만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의 효능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2003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을 투여받은 효모균의 수명이 70%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선충, 초파리, 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음료로는 말차나 녹차를 마십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특히 일본산 유기농 말차를 선호하는데요. 말차 한 잔에는 일반 녹차의 137배에 달하는 카테킨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EGCG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EGCG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의 줄임말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죠. 일본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5잔 이상의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6% 감소했다고 합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가끔 따뜻한 레몬물도 마십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데요. 레몬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구연산은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의 리모넨 성분은 간 해독을 돕는 효과가 있죠. 아침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공복 상태에서 20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요가,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조깅이죠. 공복 운동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낮 시간대 공복의 과학. 오전 10시, 11시, 12시가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시간이지만 싱클레어 교수는 여전히 공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배고픔과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에서 3주가 지나자 몸이 적응했고 이제는 오히려 공복 상태가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과학적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에게 성장하라, 분열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mTOR 경로를 활성화시키죠. mTOR는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노화도 가속화시킵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AMPK는 세포의 에너지 센서 역할을 하는데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세포에게 절약 모드로 전환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는 자가포식이라는 뜻이죠. 오토파지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주제입니다.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이나 기관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죠.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포는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보통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합니다. 이를 18대 6단식 또는 20대 4단식이라고 부르죠. 하루 24시간 중 18시간은 공복 6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금식은 아닙니다.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아주 소량의 간식을 먹는데요. 주로 카카오 함량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 다른 간식은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하루 권장량의 175%에 달하는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갑상선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하루 1에서 2알이 적당합니다. 때로는 마카다미아넛이나 호두도 먹습니다. 마카다미아넛은 단일불 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습니다. 실제로 하루 호두 한 줌을 먹으면 기억력이 11% 향상된다는 UCLA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합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특히 알칼리수를 선호하는데요. pH 8에서 9 정도의 약알칼리수가 체내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허브차도 자주 마십니다. 캐모마일 차는 긴장을 완화하고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돕고 루이보스 차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각각의 차마다 고유한 효능이 있죠. 블랙커피도 하루 1에서 2잔 정도 마십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카페인은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파킨슨병 위험이 30%,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65% 감소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입니다. 오후 6시 또는 7시, 드디어 싱클레어 교수의 하루 중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한 끼에 하루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계획됩니다. 저녁 식단의 핵심은 플랜트 베이스드, 즉 식물성 위주입니다. 접시의 절반 이상은 채소로 채웁니다. 하지만 아무 채소나 먹는 게 아닙니다. 무지개 원칙을 따르죠. 빨간색 채소로는 토마토와 적양파를 먹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좋고 적양파의 케르세틴은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5배 증가하므로 살짝 구워서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황색 채소로는 당근과 고구마를 먹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죠.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원입니다. 노란색 채소로는 옥수수와 노란 파프리카를 먹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서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채소는 가장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를 자주 먹습니다. 엽산, 비타민 K, 철분이 풍부하고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일반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50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샐러드에 자주 추가합니다. 보라색 채소로는 가지와 적양배추를 먹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베리도 자주 먹는데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가 기억력을 20%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흰색 채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알리신이라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고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강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팽이버섯을 자주 먹습니다. 단백질은 주로 콩류에서 얻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을 번갈아가며 먹습니다. 콩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100g의 렌틸콩에는 9g의 단백질과 8g의 섬유질이 들어있죠. 두부와 템페도 자주 먹습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템페는 발효식품이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섭취할 수 있죠. 싱클레어 교수는 일주일에 3에서 4번 정도 두부나 템페를 먹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중요한 단백 질원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먹고 치아씨드와 아마씨를 샐러드에 뿌려 먹습니다. 치아씨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물에 불리면 12배로 팽창해서 포만감을 줍니다. 탄수화물은 통곡물로 섭취합니다. 퀴노아는 싱클레어 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곡물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면서 글루텐이 없고 혈당 지수도 낮죠. 현미, 귀리, 메밀도 자주 먹습니다. 이런 통곡물들은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지방은 건강한 지방으로 섭취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고 아보카도를 거의 매일 먹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15g이나 들어있고 칼륨은 바나나보다 많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먹습니다. 주로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죠.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특히 야생 연어를 선호하는데 양식 연어보다 오메가3가 50%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끔은 계란도 먹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개를 넘지 않습니다. 계란은 콜린이라는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저트로는 베리류를 즐깁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를 섞어서 먹습니다. 베리류는 당도는 있지만 혈당 지수가 낮고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때로는 다크 초콜릿을 녹여서 베리에 뿌려 먹기도 합니다. 싱클레어 교수가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 이제 싱클레어 교수가 철저히 피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들입니다. 첫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흰쌀밥, 파스타, 과자, 케이크, 도넛, 쿠키 등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화 반응이란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AGES라는 노화 촉진 물질이 생성됩니다. 과일 주스도 마시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설탕이 21g이나 들어있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어야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둘째,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살라미 같은 가공육은 절대 먹지 않죠.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붉은 고기의 햄철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포화지방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습니다. 유제품에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암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알코올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탈수를 유발합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DNA를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튀긴 음식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도넛 등 고온에서 튀긴 음식들을 피합니다.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도 생깁니다. 여섯째, 인공 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를 피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키고 오히려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가공식품입니다. 포장된 스낵, 인스턴트 라면, 냉동 피자 등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방부제, 색소, 향료 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대신 무엇을 먹을까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200배 달지만 칼로리는 제로이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류 대신 콩고기나 버섯으로 만든 대체육을 먹습니다. 최근에는 임파서블 버거나 비욘드 미트 같은 식물성 고기도 맛이 많이 좋아졌죠.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 오트 밀크, 코코넛 밀크를 마십니다. 이런 식물성 우유들은 칼슘과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알코올 대신 콤부차를 마십니다. 콤부차는 발효차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나 와인도 가끔 즐깁니다. 보충제와 영양제. 싱클레어 교수는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이것들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들입니다. 첫째, NMN입니다.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로 NAD의 전구체입니다. NAD는 세포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매일 1g의 NMN을 복용합니다. 둘째, 비타민 D3입니다. 하루 4000IU를 복용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암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셋째, 비타민 K입니다.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돕고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나토에 많이 들어있지만 냄새 때문에 보충제로 복용합니다. 넷째, 오메가3입니다. EPA와 DHA를 합쳐서 하루 2g 정도 복용합니다.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메트포르민입니다. 이것은 당뇨병 치료제인데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방약이므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선호하는데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매일 7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합니다.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DNA 복구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추위 노출도 실천합니다. 찬물 샤워나 한랭 요법을 통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킵니다. 갈색 지방은 칼로리를 태워서 열을 생산하는 좋은 지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싱클레어 교수의 식단과 생활 습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70세에 마라톤을 뛰고 80세에 손주들과 축구를 하고 90세에도 혼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실험적 실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식단이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저혈당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싱클레어 교수가 직접 복용하는 NMN, 메트포르민 같은 노화 방지 보충제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보충제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반인도 복용해도 될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